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네. 장난을 치는 나라가 있다면 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이 위법 판결이 났어도 기존에 했던 그런 그 계약을 안 지킨다면 알아서 해 이런 협박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미 사실 작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 대법원 판결이 위법으로 나더라도 뭐 무역법이나 뭐 무역확장법이나 다른 법안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관세 구조를 그대로 이제 실현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 나왔을 때도 이 백악관의 소셜미디어 계정이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포스터가 뭐였냐면 네. Keep calm, tariff on, 그러니까 침착해, 관세는 계속된다 이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제 여러 국가들의 좀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이제 고강도의 이런 경고장을 던지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다른 생각을 하면 사실상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얘기한 게 미국을 뜯어먹은 곳들이라고 하면서 더 가혹한 관세를 직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수위의 경고 메시지를 연일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뭐 여러 가지 연설들을 보면은 이 관세가 자신의 주요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국가들이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특히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주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무튼 그 상호 관세에 불만이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일 네네. 텐데 근데 막상 대응을 직접적으로 하자니 지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도 두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가만히 있자니 또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라들마다 입장이 다른가 보죠? 네, 뭐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이게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다른 걸로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사실 협의한 내용을 바꿀 수는 필요는 없다라는 게 사실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금 작년 7월에 유럽 의회하고 미국하고 합의한 이 무역 합의를 이제 승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성명을 또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이 뭐 15%의 뭐 글로벌 관세를 다시 뭐 부과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그리고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이러한 입법 작업은 보류하겠다라고 보류 결정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호주도 이 무역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 지속해서 부당한 관세에 반대해 왔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글로벌 관세 이것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인도도 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상단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보류해서 잠정 연기한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정도의 대응이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딱 그거 말씀해 주신 나라의 대처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진짜 싫어하는 이번 판결로 장난치는 나라 중에 속할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될지 어떻게 모르겠네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한편 쿠팡 로저스 대표가 오늘 미 의회에 나가서 네. 이 한미 간 관세와 관련한 내용을 좀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무역법 301조와도 관련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번 청문회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후속 보도가 굉장히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 한국 정부가 쿠팡 정부를 차별한다. 이것이 이제 로저스 대표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요.
정말 수천 개에 달하는 뭐 자료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 당시에 오갔던 그런 고성 같은 영상 이런 자료들도 다 넘어갔습니다. 다 달라 그런 거죠? 의회에서. 쿠팡에서 이제 준비해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이 한국의 어떠한 이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의회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이게 뭐 쿠팡의 대규모 로비의 효과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지금 의회 팽배한 이미지가 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통해서 특히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예. 두 번째가 이 쿠팡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뭐 통신사들에 대한 그런 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그것하고 다르게 쿠팡한테 오히려 더욱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미지가 좀 팽배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301조 그 무역법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이 이제 부정한 이런 그 미국 기업한테 조치를 하고 있을 경우가 판단이 되면 거기에 이제 관세나 뭐 이런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쿠팡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은 대법원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한국의 그 이 협상의 이행을 위해서 이걸 촉구하는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로비한 거에 대한 지금 효과를 톡톡히 보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예. 그게 그 지금 그 워싱턴 정계나 그런 힐스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네. 침공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좀 단기간에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양국의 사상자만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자 현황을 보면요. 그 싱크탱크 미국의 싱크탱크 CSI에서 나온 그 수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120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60만 명이라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절대적인 수치에 다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민간인 피해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데 그 유엔의 그 인권 감시단의 내용을 보면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같은 집계가 지금 1만 5천 명으로 되어 있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최소 한 763명이라는 수치가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4주년이 된 24일 전에도 23일에도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그 항만 시설을 또 공격을 해서 또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던 그 5명의 사상자가 예. 발생을 했습니다. 뭐 CSIS 그 미국 싱크탱크도 최근에 그 지금 러우 전쟁 지난 1년을 사실상 소모전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 뭐 이제라도 포기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마침 또 이제 러우 전쟁이 4년이 또 다다랐다 보니까 여러 외신들이나 이제 연구소에서 4주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포런 폴리시 같은 경우는 모두가 상상력에 실패했다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예.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죠. 이 드론 같은 새로운 신기술들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지켰다.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려는 매체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패배자가 아니다. 아직 승리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도 계속해서 시도가 됐었지만 네. 사실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중재로 열린 종전 협상도 불발이 됐는데 네. 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네, 사실 이
유일한 실마리가 미국이 중재하는 러우 종전 협상입니다. 근데 이번 3차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 18일에 열렸지만 이것도 역시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예. 지금 뭐 답보 상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결국에는 영토입니다. 이게 러시아는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 이 도네츠크랑 루안스크주를 계속 넘기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러시아가 계속 소모전을 감행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라도 이제라도 멈춰라, 이제라도 내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러설 수 없다,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레드라인이고,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사정, 뭐 지금 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물리면서 러우 전쟁을 이제 종전하는 게 또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또 우크라이나에 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형태의 그런 압박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2026년도 러우 전쟁이 멈춰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푸틴에 의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다.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 항전의 의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보니까 내부 단속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작전에 참여한 이 군인들에게 이게 훈장 같은 것을 수여하고 영웅 칭호도 부여하고, 그리고 뭐 핵이나 뭐 이런 부분, 이런 군사력은 또 계속 증강시키겠다라고 예. 하면서 사실상 전쟁 지속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란은 핵 합의가 뭐 원활하게 풀릴 것 같다라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미국은 계속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국민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 네. 군사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내 기지에 그 미국 기지에 정말 대규모의 군사력이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군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기지에 비행단 5개 단을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예. 한 개 비행단마다 한 70개 정도의 그 항공기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규모의 공군력이 이미 배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해군력도 상당합니다. 이미 중동에 배치된 그 에이브람 링컨호에 더해서 이제 핵 추진 항모 그 제랄드 R 포드함도 중동에 파견을 했고요. 예. 이게 도착을 하게 되면 지금 중동에 배치된 미국의 함대가 항공모함 2척, 순양함 구축함 11척, 그리고 소형 잠투함 3척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지금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미군 함정이 한 51척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한 35%가 중동에 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전문가나 외신들의 판단이 미국이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군사력 옵션을 포함한 것들을 해서 거기에 공군력이나 해군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 수주간의 그 전쟁을 대비한 규모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예. 멕시코 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서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두목, 일명 엘 멘초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이 미국 정부에서도 200억이 넘는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이라고 하던데 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조직원들이 보복성 폭력을 하면서 멕시코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사살된 그 일명 엘 멘초죠. 본명은 그 네메시오 오세게라라는 이제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의 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이끌어온 마약 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멕시코 정부가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하고도 공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정보도 받고 해서 한 것인데, 미국이 이번 사살을 굉장히 환영하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현상금을 걸었던 배경에는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 이 펜타닐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엘멘초가 이끄는 이 조직에 의한 것이다라고 지목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도부터 이 엘멘초를 기소를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후속 여파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이 사실상 이 할리스코 지역은 이 사살이 일어난 이후 거의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보복성 테러의 뭐 방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학교에 휴교령도 내렸고요. 이쪽으로 향하는 미국의 모든 항공편 같은 것들도 일부 이제 취소가 되고 뭐 거기를 취항하려던 크루즈선도 뭐 안전의 우려 때문에 이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6월에 저희 북중미 월드컵도 여기서 개최될 아, 예정이어서 그러게요. 그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거기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안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좀 단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